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일은 안 주는 거야? 이거 다 언제 하냐? 하야 마이 민수 씨, 막 우리 같은 이 사무직 일하면 마이 틈틈이 스트레칭 해줘야 한다고. 아이 민수 씨 운동 좀 하나? 운동이 다 뭐예요? 피곤해서 운동은커녕 집에 가면 그냥 뭐 씻고 자는 게 용할 정도라니까요. 마이 민수 씨, 마이 또 약 먹는 거야? 네, 어깨도 아프고요. 요즘에는 머리까지 아파서 진통제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못 사요. 진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이 민수 씨, 이 병원은 가봤어요? 사실 좀 일이 힘들고 맨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네요. 어깨가 아파서 뭐 물리치료나 받아보려고요. 아이 지난번에 마이 두통도 있다며. 그거야 뭐 실내에 오래 있으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잘 모르겠네요. 별일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 한방 치료 받아보세요. 마이 나 저번엔 이 허리 삐끗했을 때 이 침 치료 받고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 진짜 더 아프네. 진통제도 도통 약효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다른 병에 걸린 거 아니야? 한방 치료를 진짜 받아봐야 될까? 어깨 통증과 두통 때문에 오셨자 했는데 검사 결과 목 디스크예요. 네? 목 디스크요? 저는 단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요. 목 디스크가 꽤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프셨겠는데요. 그러면 침 치료부터 시작해 보시죠. 금세 좋아질 거예요. 오랜 시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목 디스크가 생긴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목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서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목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승주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목 디스크 왔어요? 네. 네, 정확히 목 디스크가 어떤 질환이고 또 예. 생각해 보니까 거북목하고 이게 비슷한 오. 질환인가 다른 질환인가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목 디스크라는 거는 사실 그냥 구조물에 대한 명칭인데 네. 우리가 그냥 질환으로 그 명칭을 풀어서 한번 보면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보시면은 목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되면서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우리 그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리 그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젤리처럼 말랑하게 생긴 디스크의 탄력이 나이가 들거나 이제 많이 손상될수록 탄력이 떨어지면서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전에 생각을 하면서 네.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그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네. 그래가지고 생활 습관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환자 수가 매년 2% 이상씩 증가하면서 이제는 100만 명이 넘는 환자 수가 되면서 이제 디스크 환자가요? 예. 그래가지고 현대인의 최대 관심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 20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40대 이상에서만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거북목 증후군하고는 그러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걸까요? 예.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는 이제 그 목 통증을 유발하고 이제 네. 생활 습관에서 이제 유래된다는 거는 이제 공통점이지만 네. 이제 그 방사통이라든지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은 목 디스크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거북목 보시면 우리 거북이 보시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일자로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면서 우리 몸이 계획했던 것보다 목 쪽에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추간판이 이제 과부하를 받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추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목이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우리 상체와 또 머리를 연결해 주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아팠을 때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다른 질환까지, 다른 부위의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이게 구조를 같이 보면서 보면 네. 좋은데 우리 그 경추 목 쪽 보면 제가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경추에 이제 뼈가 7개가 들어 있습니다. 부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림 보시면은 네. 흉추 경추 아래에 흉추가 12개가 들어 있고 네. 그 아래에 요추가 5개로 구성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몸을 이제 지탱하고 기둥 역할을 해주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옆에서 보았을 때 경추는 앞으로, 흉추는 뒤로, 그리고 요추는 앞으로 또 C자 형태를 그리면서 S자 형태를 그리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경추는 이제 위에 뇌랑 가까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네. 아래에 흉추, 요추, 흉추, 요추는 우리 장기들을 감싸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S자 커브가 이제 상하게 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몸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해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추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두통, 어깨 통증, 그리고 수면 장애, 소화 불량, 그리고 이제 보행 장애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느낌만 아픈 게 아니고 실제로 아픈 거네요.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자세가 틀어지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그 골반이나 허리, 무릎 통증, 근골격계 통증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네. 우리 그림 한 번만 더 보시면은 네. 네. 경추가 틀어지면은 뇌로 가는 혈관인 이제 추골동맥이 눌리면서 혈류량이 줄어가지고 두통과 이제 집중력 저하가 올 수 있고 우리 그 경추 뒤에 이제 뇌를 청소하는 뇌척수액의 흐름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네.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등 뇌연료와 신경계 기능 이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들도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목 통증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목 디스크 원인이 정말 다양하겠습니다만 사연에서는 앉아 있는 시간이 좀 장시간이 되면서 예, 예. 이게 원인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예, 예. 혹시 뭐 다른 것들도 또 있을까요? 예, 진료실 오시는 환자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네. 이제 외부 충격이나 이제 퇴행성 변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비중은 생활 습관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습관이 잘못되는 거, 자세가 좀 예, 맞습니다. 오바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외부 충격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기 좀 쉬우시죠. 과한 운동이나 이제 낙상 이렇게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건 요즘 교통사고 많이 있잖아요. 위험해요. 맞네요.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 네. 우리가 그 목이 채찍질하듯이 흔들리는 거를 네. 편타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목이 앞으로 과하게 숙여지고 그렇죠. 뒤로 과하게 젖혀지면서 디스크에 상처가 나면서 이제 경추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러시고 이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것도 이제 퇴행성 변화도 경추 디스크의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요즘 보시면은 중년이나 젊은 층 대부분이 이제 사연자분처럼 잘못된 자세에서 기인하면서 급성 통증 환자 대부분도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면서 목뼈가 이제 거북목, 일자목 형태로 변한 경우 잘못된 자세를 지속하면서 척추가 틀어지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뭐 잘못된 자세인 줄 모르고 오랜 시간 있어서 굳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올바른 자세를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예. 목 통증으로 이제 다른 부위의 또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위의 증상도 예.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까? 목 디스크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양쪽 팔이나 혹은 한쪽 팔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고 네. 어깨에 담이 쉽게 걸리고 어깨요? 오랜 시간 지속되는 증상 그리고 이제
두통이 지속되고 뒷목이 뻐근하거나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고 있다가 우리 펜이나 젓가락 있잖아요. 네.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떨어뜨리시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손의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무뎌지는 경우들. 그리고 큰 통증이 없는데도 팔이 네. 갑자기 올리기 힘들거나 이런 네. 증상들을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저림 증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 오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림 증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질환인가 헷갈리셔가지고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그럴 이제 것 병원에 같아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목 디스크랑 헷갈리기 쉬운 증상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첫 번째는 어깨 통증이거든요. 네. 어깨에 힘을 줄 때만 아픈 거는 이제 어깨 질환으로 볼 수 있고 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어깨나 날개뼈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팔저림까지. 그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통 증상을 볼 수 있는데 네.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그냥 두통이 계속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경추성 두통의 경우는 목을 어떤 동작이나 자세로 돌려보면은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에 손저림 증상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손저림 증상이 나타날 때 두통이나 목 쪽 불편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목 통증이 아니라 이제 목 디스크로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손목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하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라.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뭐 증상들 이렇게 나오면서 시청자분들이 뭐 저거 내 증상인데 맞아요. 이렇게 놀라시는 네. 분들 참 많으실 것 그러실 같아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목 디스크 한방 치료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한방 치료에서는 목 디스크를 보실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여쭤볼게요. 한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죠. 해가지고 목 그렇겠죠. 디스크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경추 구성하는 뼈가 이제 7개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이제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신경의 눌리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네. 경추 2번과 3번 신경이 눌리면 두통이나 귀에 불편감이 나타나기 쉽고 4번과 5번이 문제가 되면 어깨부터 팔까지 내려가는 통증, 그리고 네. 5번과 6번 신경이 눌리면 손목과 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네. 나타나기 쉽고 7번 신경이 눌릴 경우는 손가락에 이제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진료실에 오시면은 이학적 진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 네. 저림의 정도나 통증의 정도를 바탕으로 영상 검사를 또 하게 되는데요. 네. 병원 가시면은 엑스레이 기본적으로 좀 촬영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하죠. 예, 맞습니다. 통해 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변형 여부라든지 골절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하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디스크가 탈출된 정도나 신경을 압박하는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에 이제 인대나 근육에 손상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CT나 MRI 등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우리 치료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세우기 위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섭생이라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섭생은 이제 먹고 입고 자는 것, 우리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만병을 이기는 힘의 근원으로 보고 그 섭생이라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방에서는 평소 환자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조금 폭넓게 포함해 가지고 진단한다는 점이 이제 조금 특별한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방 치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약침이나 추나 요법 같은 걸 사용한다고 하던데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퇴행성 변화가 20대 초부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퇴행이 시작되면은 조직을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만드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통증들이 생긴 게 억울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생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옷도 이제 항해하는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네, 센스 있으세요. 보시면서 목 디스크 같은 통증들은 예고 없이 불어오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바람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럼요. 하지만 돛은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불어오는 바람에 맞춰 돛을 조종하듯이 자세를 바로잡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치료를 받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라는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목 디스크와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승조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